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리오프닝 관련주였었기 때문에 리오프닝의 순환매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강세. 오늘 많이 간 종목군 같은 경우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두기 해제를 통해서 지금 많이들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돼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주가 안 가기는 쉽지는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실제적으로 현실에 닥친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도요. 네.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안 가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같이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오늘 9%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클리오 같은 경우 한번 또 이슈가 악재가 좀 있었지만 잘 가고 이차환불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 아모레퍼시픽 먼저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매출 구성이 한 6대4 정도로 국내와 해외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해외는 대부분 다 중국이에요. 아시아 쪽에 대한 중국에 대한 매출액인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형주가 못 가는 이유는 당연히 중국 시장의 소비 둔화라든지 중국 시장에서의 국내 화장품의 어떤 위상이 좀 꺾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은 좀 반등을 해서 좀 이제 대형 화장품도 좀 잘 가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가벼운 쪽이 훨씬 더 탄력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의 최선호주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쪽, 색조 화장이라든지 OEM 관련주가 최선호주고 대형주는 잠깐의 반등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제 실적 면에서는 앞으로 성장성 면에서는 그렇게 급격한 모습은 좀 보이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실적 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내셔널 애들이 잘 가는 것 같아요. CNC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죠? LX 인터내셔널. 네.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보게 되면 2019년도가 우리 이제 코로나 2020년도 이후에 이전에 19년도가 이제 5조 5천인데 지금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가 4조 8천으로 이제 계속 줄면서 연간 매출이요? 네, 연간 매출액이 이제 올해 한 5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이제 2019년도 수준으로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따라가는 정도지 그걸 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소비에 대한 위축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중국 시장 내에서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그리고 면세점 수요 같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있기 직전부터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나요? 왕홍들의 활약이 커지면서 비중이 커지면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실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온라인 매출액 비중이 한 40%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쪽으로 판매가 많이 되는 어쩌면 그 중소형 종목들 한마디로 그 중저가 브랜드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면세점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실적이 우월하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는 좀 볼 수 없겠고 이전 2019년 수준으로만 회복해도 다행인 정도인데 2019년도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 좀 주가 확인해보면 2019년도 찾아보겠습니다. 주봉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2019년도가 저점에서 고점 사이가 한 23만 원 정도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고점이 한 23만 원, 한 20만, 15, 어느 정도로 볼까요? 한 16에서, 한 고점 한 22 정도 사이 정도, 22만 원 사이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이 가장 좋지 않았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완벽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좀 올랐었다가, 30만 원 한번 갔었죠. 30만 원 넘었는데, 이때는 사실 실적이
2019년만 못했지만 이렇게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좀 올랐고 그런 부분이 뭐 새 CEO 오고 뭐 빅베스 그죠? 새롭게 한다 그런 기대감이 이런 부분은 다 지금 거품이 다 빠진 상태로 다시 현실적인 가격대로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적어도 2019년도까지는 회복이 돼야 2019년도 가격으로 다시 한번 좀 맞춰질 것 같은데 그래봤자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20만 원 선 정도로 회복하면 다행일까라고 이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한동안 회복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의 최선호주는 아무래도 중소형 관련주다. 중소형 관련주의 움직임을 그냥 따라가시는 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져가시는 건 좀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치한물, 뭐 클리오, 뭐 토니모리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잡으시기에는 뭐 아직은 근데 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흐름을 타는데 남들과 흐름을 다르게 타야 된다. 다르게 타고 오늘은 올랐다면은 다른 쪽으로 좀 살짝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주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관점에서 기다려보시고 제가 이제 선호주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번 갔기 때문에 한 번 텀을 더 기다린다. 곧 다시 차례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뭐 야구장이든 뭐 이런 뭐 공연장 그리고 영화관 이런 관련해서도 또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뭐 쇼박스, CJ, CGV 뭐 갑자기 뭐 리오프닝 되면 다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또 반등이 지난주 후반부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쇼박스 오늘은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상승해서 8%까지 갔다가 지금 또 윗꼬리 달고 다 빠졌고요. 기대감이죠, 뭐. CJ, CGV도 마찬가지입니다. CJ, CGV도 주가 거의 같은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 영화관에 대한 종목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영화관 관련된 종목보다 지금은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주가에서 탄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관에 대한 수요가 회복된다 한들 마찬가지로 2019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화장품주 아까 대형주 봤던 것처럼 그때 수준으로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한다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영화관에 대한 그 매출액이 늘기 위해서는 매출 티켓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뭐 매점에 대한 매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CJ, CGV의 대부분의 80% 이상의 매출은 이제 티켓. 티켓에 팝콘 팔아도 되는 거 아니고? 팝콘은 한 10%. 매점에 대한 부분은 한 10% 정도 되는데 뭐 갑자기 팝콘 가격으로 뭐 매출액을 20%를 늘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또 티켓 가격 인상이겠죠. 영화관 표 가격에 대한 인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먹힐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영화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보다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OTT 보기 때문에요. OTT를 보고 그에 너무 많이 적응이 돼버렸고 그에 대한 편의성을 이미 다 너무 다 느껴버렸기 때문에 굳이 시간 맞춰 영화관을 가는 이 수요가 얼마나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일정 하나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극장 공연하면 극장에 대한 수요 그 부분이 이제 CJ 영화관에서 빈 좌석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매출처를 찾아 나서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에 대한 부분이 한시적인 거에 전 불과할 거다 생각하고 결국은 다시 그럼 오히려 엔터 쪽을 사야겠죠. 오프라인을 보겠지. 누가 공연을 TV로 보나 영화관 가서 보나 사실 뭐 좀 다르겠지만 그에 대한 건 좀 드라마틱한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CJ CGV뿐 아니고 그 뭐 우리가 공연을 영화관에서 본다 이 수요는 좀 빠르게 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 대한 주가, 영화관 관련된 주가는 조금은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좀 단기적인 이슈 테마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쇼박스가 지난주에 급등하길래 생각해보니까 막 찾아서 해봤더니만 쇼박스가 메가박스 팔았어요. 저희 콘텐츠 심지어 없어요. 쇼박스 영화 사업이 오히려 없다니까. 그거 떼냈는데 뭐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 영화관으로 알고 있어. CJ 시리즈부라게 가는 건데요. 그러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는 수익은 함께 동참할 수 있지만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은 뭐 다들 그렇게 영화관으로 10배가 낼 거는 기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콘텐츠나 엔터는 사실은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뭐 엔터주들이 겁나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겁나 많이 빠진 거 아니고. 겁나 많이 빠진 거, 겁나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올랐던 섹터가 엔터주였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리오프닝 관련주 할 때 엔터주는 쉴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JYP 같은 경우 그렇죠. JYP도 그렇고, 근데 SM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때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JYP도 그렇고, 뭐 SM도 뭐 굴곡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꾸준히 간 섹터는 저는 엔터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간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샀다가요. 계속해서 엔터주 매수를 했다. 오늘도 근데 사실 JYP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했네요. 네, 외국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조정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엔터주가 크게 시장에서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감에서 오른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일정 부분은 좀 이미 다 좀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이 사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JY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진짜 최대 실적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프라인 공연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더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 1분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부분 조정 나오면 재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 그때 월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팔로우업 해드릴 수 없어서. 네. 매일 나오세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의견이 생기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엔터주는 지금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너무 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라면은 조금 더 관망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좀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은 살짝 줄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체크를 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는 화장품, 그 다음에 음식료, 식음료 쪽 얘기 안 했네요. 식음료 쪽 네. 빼먹었네요. 네. 식음료도 우리가 이제 곡물, 사료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해서 일단 비료주 같은 사료 비료주가 사실 급등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테마주 성격이 너무 강하다. 뭐 오늘도 현대사료, 뭐 한일사료 다 잘 가고 다 너무 좋습니다만 그렇게 따라가긴 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료사료 관련해서 오늘 뭐 치킨 그 닭고기 관련 종목도 진짜 뜬금없이 또 가긴 했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과 원재료가 상승을 다 전가시킬 수 있는 좀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뭐 풀무원이라든지 뭐 샘표, 신송홀딩스 신송홀딩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예. 네. 곡물 관련된 종목은 좀 계속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지금 뭐 곡물가가 인상을 하고 곡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뭐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것들이야. 진짜 뭐 빠르게 뭐 증설한다거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농기계 관련된 관련주들도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한정된 토지 안에서 한정된 노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농업이잖아요. 농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공급이 더 이상 확장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효율성을 높이는 뭐 농기계 관련된 네. 뭐 자율주행 농기구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잘 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식량 곡물 생산의 30%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중에 올해도 사실 농사가 망했겠지만 내년이라고 좋아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 정도는 이 곡물가의 인상에 대한 부분,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곡물에 대한 수송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뭐 파업을 하고 있대요. 그 파업은 운송에 대한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고 경유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송이 막히면서 또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뭐 단기간에 뭐 텐베거 종목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을 안고 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지해가면서 갈 수 있는 섹터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